예, 시장은 예측했던 것처럼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만 달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힘이 조금 달리는 모습들을 오늘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진표 대표, 유인재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김 대표님, 예, 여전히 우리 시장이 뒤처져 있습니다. 오늘도 또 확신을 갖기 어려운 장이죠.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반등이 나올 듯 했는데 지금 장기이동 평균선에서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나 수급적인 부재, 이러한 부분들의 가장 큰 요인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도 국내 시장에서의 확신을 가진 수급 세력이 없다는 부분들이 가장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장기이동 평균선으로 파묻혀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도 외국인들이 매도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또 매수와 매도가 계속 엇갈리는 포지션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남으로써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는 힘든, 저항대를 돌파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도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일봉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코스피 일봉 차트의 경우에는 2042포인트까지 상승한 이후에 지금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하락이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70포인트, 1965포인트 때도 지금 하향 돌파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에 확인되었던 저항이라는 부분이었고요. 결국은 지금 장기이동 평균선상에서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시장 자체로 본다면은 큰 어떤 변동으로서 돌파를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갇혀있는, 여전히 좀 막혀있는 장세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2000포인트, 1900포인트 초반대에서의 지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어떤 큰 역할들, 그리고 큰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반등의 한계, 그리고 일단 지지력을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업종군들 중에 통신업종군들의 경우에 반등은 상당히 좀 교훈을 삼을 만한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SK텔레콤이 가장 선두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LG유플러스가 1%대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T가 바로 전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통신업종군들의 경우에도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긴 했지만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SK텔레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따라잡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보다는 LG유플러스나 KT같이 다시 한 번 더 동조화가 일어날 수 있고 같이 한번 레벨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있다면 일단 지금 현재 여타 종목군들로 여러 개로 시선을 확대시킨다거나 혹은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기존적인 업종군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서의 자동차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테크윈이 방향을 서서히 전환시키거나 경직성이 확보가 됨으로써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부분들이 삼성의 SDI라든가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아직은 저점이 지지되었다고 보기 힘들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점 확보가 유효하고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 부품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자동차 부품 3인방입니다. 현대모비스, 안도, 그리고 현대위아, 이 세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호가 상황을 타진해 본 것도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인재 위원의 시각 듣겠습니다.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또 경기주보다는 방어주가 최근 장에서 부각이 되는데 그런 내수주 관련 종목들 좀 오늘 꼽아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중소형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대치를 크게 갖는다기보다는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또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다. 즉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쉽게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지수 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모멘텀이 좀 살아있고 또 어떤 외생 변수에 따른 어떤 변화가 좀 적은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오늘 모바일 게임주와 음식료 업종, 그다음에 역시 환율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여행 카지노, 그다음에 여전히 뭐 IT 부품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고화素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접근해 보자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모바일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좀 최근에 좀 실적 부진한 면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오를 수 있는 여건만 조금 되면은 제한적이나마 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셧다운제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었고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또 2월, 3월 달 중에 신규 게임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주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음식료 업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환율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좀 뭐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또 여행 성수기가 올 것이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그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좀 내려왔고 또 그만큼 가격도 전이도 됐기 때문에 상품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주보다는 외생 변수에 대한 변화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행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환율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지금 최근 들어서 뭐 1,050원대에서 80원대로 올라왔지만은 역시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해서 뭐 인바운딩보다는 또 아웃바운딩 쪽으로 또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관심이 올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IT 부품 중에서는 전반적인 IT 부품이 뭐 아직도 유효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고화소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서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수급에 의한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섹터 내에서 관심 종목을 한 5종목 잡아봤는데요. 일단 그 모바일 게임주에서는 컴투스, 그 다음에 음식료 업종에서는 대상, 그다음에 여행 카지노에서 모두 투어, 그다음에 IT 부품에서는 옵트론텍, KH바텍을 일단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예, 시종일관 출발 전략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이노비전 김진표 대표,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유윤재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